안녕하세요. ABN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QABA 자격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2024년도에 새로 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취득 과정하고요. 그리고 변경된 내용, 그리고 서식 작성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보시면은 아마 2024년부터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QABA 자격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BA는 주로 자폐 스펙트럼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중재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BCBAT라고 하는 우리가 국제공인행동분석가 박사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2년 전부터 딸 수 없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QABA 그리고 ABAS, KBA 이쪽으로 자격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현재 숫자가 가장 빨리 늘고 있는 것이 이 QABA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QABA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조금의 자격증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ABAT 그리고 QASPS, QBA 같은 경우에 자 오른쪽의 내용은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고등학교 정도의 졸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도 가장 간단하고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QASPS 같은 경우에는 학사입니다. 학사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커리큘럼을 성취하고 나서 슈퍼비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는 될 수 있긴 한데 슈퍼비전을 직접적으로 이제 전문가한테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를 가리키는 정도의 슈퍼바이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BA 같은 경우에가 QBA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BA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슈퍼비전 할 수 있고, 이게 평가할 수 있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관리자 역할, 아니면 지도자 역할,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전의 자격증인 BCBA, BCABA, RBT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또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원래 QBA를 거의 대부분 다 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15일부터 한글로 QASPS 자격증의 시험도 이제 추가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QASPS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QABA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국내에서는 거의 아카 정도로 알고 있고 사이버대나 이런 쪽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도 자격 과정을 가져온 것이지 그쪽에서 발급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QABA 홈페이지에 기준하는 그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데서도 많이 챙겨 나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과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진행을 해야 되고 서식이나 자료 같은 걸 빨리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이버대나 이런 이제 평생교육원 형태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이렇게 놔두던데 QABA에 들어가면은 그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서 정보를 얻지 않더라도 QA 보드에 가면 더 정확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QABA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구글에서 이렇게 QABA 치셔도 되고 안 그러면 QABA.com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주소를 그대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홈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2024년도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 것 같고요. 이전보다 조금 더 깔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 한글로 보실 것 같으면 그냥 바로 한글로 번역하셔도 되고 이쪽에 언어를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편하게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것 같고요. 위에는 각각 이 서식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들어가시면 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정자를 확인하는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자격 신청 및 갱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로그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우선 인정자 확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현재 국내에 이 QABA에서 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얼마나 이런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고,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디에 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레지스터리라고 하는 인증자 확인에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서치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요. 나라 정도만 검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자격까지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돌리시면요. 밑에 그 이름하고, 이렇게 자격증하고 언제 취득했는지 거의 다 나옵니다. 최근에 QABA 자격증은 폭발적으로 약간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을 때 208명 정도였습니다. QBA, QSPS, ABAT 포함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거의 저희가 2022년이라고 할까, 2023년 뭐 이렇게 했을 때 22년, 23년 동안 이렇게 배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봐도 한 달에 한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아마 더 그리 될 겁니다. 왜냐하면 QASPS 자격증이 11월 15일부터 한글이 되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더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명, 20명 정도가 지금 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격증을 가졌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은 전문성을 더 따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치료 경력이 있으면서 어디에서 배웠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전문성을 논하기에는 너무 좀 제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자격 신청 및 갱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나는 자격을 이제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QBA 정도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 한글로 다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훨씬 낫고요. 아니면 핸드북이라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은 해석을 해가지고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는 해석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해석하고 나서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 내용이 아마 그 해석된 부분을 이해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쭉 내리면은 이 내용만 파악을 해도 내가 이 자격을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게 나의 계정이에요. 계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한국어 시험도 있거든요. 코스를 밟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로그인에 들어가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계정에 로그인 해가지고 나의 계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정보를 넣고 나서 이제 수수료, 시험을 칠 수 있는 또 인증되는 수수료를 넣고 나면은 문서를 이렇게 다 넣어야 되거든요. 여권도 넣어야 되고, 이제 어디에서 내가 어느 대학에서 했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했든지 평생교육원에서 했든지 그 커리큘럼을 여기에 넣어야 돼요. 수료증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뭐 성적 확인서, 학위 이런 걸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다 인증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슈퍼바이저에 이렇게 추천서하고 현장 작업 검증이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일 주소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메일이 날라오게 되고 메일로 이렇게 인증을 해주면 돼요. 제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걸 아는데 신청을 하시면은 슈퍼바이저한테 그날 바로 날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인증을 해주면은 그게 승인이 되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거의 인증이 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저하고 인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무리 없이 다 되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일정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시험은. 자,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면은 설문조사 같은 걸 한 개 하고 나면은 이제 자격증이 일단 이거는 레지스터리에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 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자격증으로 해서 이제 나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옆에 보면 차근차근 나의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전에 2년 전부터 이 자격증을 따기 시작을 했고 그때만 해도 조금 느슨한 정도의 규정이 있었다. 지금도 저는 이제 QA, BA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딸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한이 적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또 변경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이전에 작년까지 해서 슈퍼비전을 다 끝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하시는 분들은 100% 이제 이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따신 분들한테 그 내용으로 이걸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변경된 내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일이 날라옵니다. 이 메일 내용을 작년에 왔었고, 제가 슈퍼비전 해주는 분들한테는 공지를 했었고, 이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감독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슈퍼바이저의 감독 요건이라는 것이 90일마다 5%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재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현재겠죠. 과거에 이랬다는 거고요. 근데 한 달마다 5%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어차피 5%긴 한데 이 자체가 이제 검증되는 것이 3달만이 아니라 한 달 만에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먼슬리 폼이라고 해서 이 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로그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전에 3달에 한 번 쓰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고, 최근에 전해 들은 말로는 이제 로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마 먼슬리로 대체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로그도 하고 먼슬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한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이널이긴 하고 먼슬리입니다. 자, 그리고 누적 시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3달에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채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 20시간에서 140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QBA 같은 경우에 최소 슈퍼비전 시간이 1500시간이거든요. 1500시간이라면은 한 달에 최대 140시간을 하면은 이게 10개월, 11개월 정도는 가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금 빠르게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코스하고 학위만 증명이 되면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예전에 BCBA는 이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비전을 할 때 원래 이 규정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140시간을 넘길 수 없다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하는 시기는 코스윅을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 과정에 QBA 코스윅 시작하고 나서 140시간, QA SPS 우리 코스를 시작하고 나서 140시간이에요. 난 학위하고 있는데 나 코스 하기 전에 했다. 이건 원래 인정이 안 됩니다. 코스가 중요해요. 그걸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대학에서 이런 코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학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코스는 인정이 됩니다.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는데 최대 이제 50% 정도의,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독자, 슈퍼바이저의 재량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큰 제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도 제한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룹별로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룹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고 자료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로고 자료 같은 경우에 이 로고가 이제 있었거든요. 90일이었고 제가 양식 바꿔놓을 때 30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쓰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두고, 혹시나 로고가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슬리하고 같이 써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먼슬리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었던 거죠. 그게 달마다 해야 되는 문서라는 겁니다. 확인 문서. 슈퍼비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는 실제 어떤 경험을 쌓고 있는데 라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파이널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서들 다 모아졌죠. 그러면 1500시간을 다 채웠다. 아니면 1500시간 이상이 됐을 때 그 전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봐야 돼요. 한 달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고, 마지막에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 그 서류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근데 보드에 제출하는 거는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제출 안 해요. 예전에 로고도 안 했고요. 하지만 언제 검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바뀐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서식들 작성이나 새로 이제 시험을 어떻게 진행되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QBA하고 QA SPS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내나 자격에 대한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BCBA나 BCABA, BCBAD, 저 같은 경우에 닥터 같은 경우에 박사급은 더 많은 비용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차이는 있고요. 학위가 석사 이상이고 학사 이상입니다. 제가 QABA 자격증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요소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관련 학과가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제한이 거의 없더라고요. 인정을 받아볼 때. 저희 BCBA 준비를 할 때는요. 어느 재활사도 영어 졸업 증명서에 따라서는 된다 안 된다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떠한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자격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긴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전혀 상관없는 과인데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커리큘럼에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그 전문성이 얼마나 보장이 될까라는 거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 과정을 밟아온 학사나 학위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엄청난 전문성이고 특수교육, 행동재활, 언어재활이나 심리 쪽으로 이렇게 하신 분하고 그냥 다른 쪽에 하신 분하고의 이 차이는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선은 시험을 치신다는 전제하에 이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혹시나 자격을 따게 되더라도 이 관련 쪽에 공부는 계속 하시는 것이 전문성을 올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 시간은 270, 코스 위기죠. 188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차이도 있죠, 분명히. 자, 그러면서, 자, 어떠한 코스 위기를 해야 되느냐, 워크시트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감독 과정하고.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 보시면요. 자, 워크시트가 있어요. 각각 워크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과정을 했는지, 날짜하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는 내용은 어차피 제가 알려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코스 나옵니다. 자, 밑에 이 두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 저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밑에 오면은, 자, 이 코스들이 있어요. 이 코스익을 작성할 때, 평생교육원 형태나, 아니면 학원 형태의 이 과정에서는 이 증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이 과목 그대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제공자의 과정 번호와 이름, 그리고 몇 시간으로 실제 하였는지 이게 다 나와야 되고, 270시간을 채워야 되고, 188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작성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나의 계정에서 올려야 돼요. 워크시트를. 그러면 이 과정대로 나와 있는 이 과정만 들은 사람들은 조금 쉬워요. 생각보다 조금 쉽습니다. 그냥 이대로 올리면 끝이에요. 근데 대학 형태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에 과목이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사 과목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잘 봐야 돼요. 코드를 대학에서 잘 뽑아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코드를 빨리 확인이 안 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과목을 조금 많이 꼬아놓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한번 작성하다 보면 그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뭐 주변에 아마 작성해서 인증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를 조금만 받아보시면은 충분하게 이걸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국내에 있는 모든 과정에 있는 이 워크시트는 다 작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잘 대학의 그 커리큘럼으로 나와 있고요. 뭐 다른데 평생교육이나 그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다 나와 있다고 했죠. 그대로 넣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게 제가 이렇게 따로 보여드린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걸 준비할 때 특별히 헷갈리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 이 워크시트 작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 학과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1500시간입니다. 1000시간이고요. 7년 이내입니다. 이 자격도도 7년 이내예요. 7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QBA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슈퍼비전을 받을 때 기준은 다 7년입니다. 그 7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윤리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최소 간접,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간접 경험에 대한 게 있고요. 직접 경험에 대한 게 있어요.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직접은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고 간접은 직접 서비스 형태는 아닌데 또 다른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직접 서비스가 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내가 수업을 이만큼 1500시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간접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부분은 오히려 최대 600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를 꼭 5% 이상 만나야 돼요. 5% 이상. 5% 이상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5% 이하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75시간 이상은 만나야 되고요. 50시간 이상은 만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꼭 잘 기억하셔가지고 슈퍼바이저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시간, 1000시간입니다. 이게 최소 시간이에요. 7년이고요. 자, 이것도 잘 나중에 양식을 작성할 때 이 시간 계산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잘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경험 증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달마다 하는 거, 마지막에 하는 거. 자, 달마다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양식들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어디서 뽑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양식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작성하지? 라고 하겠지만은, 자, 한글로 간단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감독 대상 후보라 해서 이제 슈퍼바이지겠죠. 슈퍼비전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뭐 제 딸 이름을 적었는데, 제 이름, 이렇게 자격 BCBAT 적었고요. 만난 날짜들을 이렇게 적어주고, 독립적으로 했느냐, 그룹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감독 기간의 날짜는 이제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거는 달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달을 적어주는 거예요. 뭐 달 중간에 끝날 수도 있겠죠. 뭐 140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최대한 140시간, 20시간 이상에서 140시간이라 해서 보통은 140시간 많이 하고요. 120시간 하시는 분, 130시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직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큐베이 같은 경우에 직접 경험은 600시간을 최대치를 했잖아요. 간접은 900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시간 여기 계산을 잘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을 1시간, 슈퍼바이저를 만난 시간이 얼마냐? 140시간이면 7시간이 최대 시간이에요. 더 해도 되는데 인정되는 거는 7시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1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하시면은 이걸 합했을 때 140시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감독자와의 만남은 제외입니다. 여기 제외된 만남만큼 거의 직접 ABA 전략 구현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다루어진 내용들 여기 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다뤄가지고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만족, 개선, 불만족 이렇게 나와 있겠죠. 보통 만족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뭐 이 부분으로 체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 대상자 서명, 감독자 서명 그냥 제 서명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감독 대상자 슈퍼바이지의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긴 감독자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스탬프가 포함된 습식 서명입니다. 이게 직접 서명을 해서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 PDF 파일로 해서 하는 전자서명, 뭐 다른 유형에서도 전자서명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저는 PDF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날 날짜가 다 뜹니다. 날짜가. 저희 BCB에서는 원래 날짜가 다 뜨는 양식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일단 이 양식 주고 나서는 뭐 전자서명이라고 했는데 PDF로 바꿔서요 하면은 아크로베타 DC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서명을 하셔가지고 스캔을 해서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저가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점검을 한다고 할 때 이거는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줘라고 할지 몰라요. 슈퍼바이저한테 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슈퍼바이저한테 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잘 관찰은 안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조금 이제 시간이나 기록이나 이게 좀 의심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꼭 슈퍼비전 받으시는 분이나 슈퍼비전을 제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작성 안 하고 파이널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최대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로그가 사라졌다고 하면은 이 부분하고 파이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파이널 양식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어로 나와 있는데 더 쉬워요. 더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감독 대상 후보 아시겠죠? 이 부분 전체 시간입니다. 1500시간에서 75시간. 이것도 아까 말했죠. 900시간 이상, 600시간 이하.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잘못해버리면은 나중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라고 종료일 기간도 잘 보셔야 돼요. 한 달에 120시간, 140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그보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20시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도 안 돼요.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의심스러울 때 아마 경험 증명서 달마다 하는 걸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감독자 이름, 자 이제 지역들, 제가 경남 사천에 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진주에서 활동을 하지만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제가 좀 의아해서 체크인 줄 알았는데 이니셜로 돼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제 이니셜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독자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감독자 서명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독자 인증번호 무엇인지 이렇게 제 BCBAT 자격증에서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아마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BCBAD, BCBA, QBA 있습니다. 아직까지 BCBA하고 BCBAD 같은 경우에는 ABA에서는 BCBA에서는 전환 과정이 있긴 한데 그 자격, KBA 자격 그 슈퍼비전도 가능하고요. 웬만하면 모든 자격을 다 슈퍼비전 해줄 수 있는 자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BCBA를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 활용도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격 따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과정도 많이 없었고 시험도 80%, 지금은 72%잖아요. 상당히 합격 점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70점대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80점이었으면은 나 다음 치면 80점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저희 BCBA 칠 때 주변에 많이 떨어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아쉽게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79점, 78점, 지금 시험 기준으로 하면요. 그분들이 엄청 많이 쳐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저는 이제 합격률에도 영향을 준다. 난이도도 있겠지만요.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스터디 해주고 공부시켜주다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제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공부하시면은 합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정보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배경정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본래는 이제 고용주가 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하면 교장 선생님, 때로는 치료실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 센터장님이나 고용주 사업주 있겠죠. 대표가. 그 병원에 있다라고 하면은 원장님, 병원 원장님 해줘야 됩니다, 원래.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슈퍼바이저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QABA 보드에 가면 한글로 이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증명해주고 체크해서 이거는 슈퍼바이저가 자기가 증명자 해가지고 나의 자격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줘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걸 더 잘 아는 사람은 슈퍼바이저보다는 고용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고용주가 해주는 것이 이게 원래는 범죄 경력 그리고 내가 다른 걸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 내에 그런 걸 다 검토하기 때문에 이걸 증명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고용주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울 때는 경력이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고 그 뒤에 이제 시험은 이제 인도에서 있는 이 사이트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보드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게 되고요. 시험 성공률은 제가 지금 볼 때는 거의 95%, 90% 이상을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어찌 이렇게 높을지라는 거는 제가 시험 분석을 조금 더 해보고 나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등록부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자격을 따고 나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평생교육, 계속교육이라고 해서 2년간 32시간을 계속해서 자격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딴 달 있죠? 그 달에 2년까지 이제 32시간을 채우고 나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되고 갱신 비용도 있습니다. QA, SPS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때는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또 이제 20시간 하는 것까지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재검증한다고 해서 그것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5%의 슈퍼비전을 이렇게 2년 동안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2년 후부터는 2%의 슈퍼비전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슈퍼바이저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QBA나 이렇게 자기 슈퍼바이저에 의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자격 유지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움은 조금 있죠. 자, 그래서 QBA는 그런데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자, 이러한 부분들 백년 정보 확인은 2년마다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드에 들어오면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했던 폼들 있잖아요. 여기에 폼에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ABAT, QA, SPS, 그리고 QBA, 그리고 백그라운드 양식 다 있습니다. 불만 양식도 다 있죠. 그럼 여기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워크시트 나오죠. 그 달마다 하는 먼슬리, 파이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 양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다 뽑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PDF도 요새는 편집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다른 문서로 약간 변환해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QABA 자격에 대해서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과정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공부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되지? 그리고 슈퍼비전은 어떻게 제공돼야 되고 서류는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시험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